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영서 지역에 내일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내일 밤까지 최대 60mm고 폭염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최근 소방특별조사에서 소방관에게서 직접 구입한 소화기가 불량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소방관복까지 비슷하게 차려입은 가짜 소방관이었습니다.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만취 운전자가 경찰지구대 바로 앞에서 사고를 내는가 하면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60대가 극적으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학교, 병원, 우체국까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잇따라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인데 어떤 문제 때문에 파업을 하려고 하는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영서 지역에 내일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내일 밤까지 20에서 최대 60mm로 내일 새벽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영서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비는 모래 소강 상태를 보이다 주말에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다시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운전자가 경찰 지구대 바로 앞에서 사고를 내는가 하면 음주 단속에 적발된 걸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60대 남성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쯤 강원도 원주의 한 경찰 지구대 앞 교차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SUV 차량이 신호를 받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흰색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돌진해 옵니다. 60살 김모 씨가 몰던 맞은편 승용차는 좌회전 중이던 SUV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7%,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SUV를 운전하던 28살 최모 씨는 허리와 가슴을 다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결과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 5시쯤 원주시 호저면의 한 저수지에서 경찰이 물에 빠진 남성을 구조해 나옵니다. 남성은 64살 이모 씨로 어제 새벽 1시 반쯤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실시된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5%. 집에 온 이 씨는 부인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남긴 채 집을 나갔습니다. 그동안 음주 단속 전력도 있었었고요. 그 집안 형편도 좋지 않다 보니까 그 벌금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신병비관을 한 것 같아요. 부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저수지에 빠져 있던 이 씨를 구조했습니다. 이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적용된 첫날, 도내에서는 3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4명이 다쳤고 18명이 단속에서 적발됐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요즘 소방관에게서 직접 구입한 소화기가 불량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소화기를 판 사람은 소방관복까지 입은 가짜 소방관이었습니다. 단속에 예민한 중소상인들을 주로 노렸는데요. 황구선 기자입니다. 강원도 횡성의 한 식당, 소방 특별조사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식당 주인은 3년 전 소방관이라는 사람에게서 5만 원을 주고 소화기 2대를 사서 비치했는데 조사 결과 노후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통 소화기 사용 연한은 10년인데 3년 전 산 소화기는 사용 연한이 지난 불량품이었고 판 사람은 소방관이 아니었던 겁니다. 최근 음식점이나 상가 등 다중 이용 건축물에 대한 소방 특별조사가 진행되면서 불량 소방용품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인근 식당도 주황색 소방 근무복을 입고 온 남자에게서 소화기를 샀는데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강원도 횡성에서 확인된 사례만 4건, 모두 소방관을 사칭한 남자에게 3에서 5만 원을 주고 엉터리 소화기를 샀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소화기 등 어떤 소방용품도 팔지 않고 있습니다. 소화기를 사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은 소방서나 경찰서로 바로 신고해 주시기. 소방당국은 실제 화재 때 사용할 수 없는 불량 소화기를 파는 사기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면서 소화기 방문 판매 현장을 목격하면 곧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원주 지역의 미세먼지 해법을 찾기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오늘 원주시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살기 좋은 원주 시민 포럼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선 독일과 중국 등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소개하고 강원도와 원주시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또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청정 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운동인 청정 인증 제도 운동을 시행할 것을 원주시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도내 병원과 학교, 우체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공분야 종사자들인데요. 왜 파업에 나섰는지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대병원인 강원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50여 명이 하루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안전 장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데다 정부가 약속과 달리 정규직화를 시켜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늘에 찔리거나 아니면은 청소를 하면서 그 분이 환자 방에 들어갔을 때 감염 위험성이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간단한 마스크 하나만 쓰고 들어가거든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다음 달 3일부터 4일간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배움의 장이지만 이들은 학교가 비정규직 종합 백화점이라고 말합니다. 급식 노동자와 방과 후 교사, 돌봄 전담사까지 도내 교직원 4명 가운데 1명이 비정규직입니다. 공무원을 시켜달라는 게 아니고 저희는 호봉제로 해달라는 거예요. 정규직해서 호봉제로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1년 된 사람하고 20년 된 사람하고 월급이 똑같아요. 우정노조도 다음 달 9일부터 총 파업에 들어갑니다. 올해에만 집배원 9명이 과로사로 숨지는 등 업무 부담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특히 도내 집배원들은 면적당 인원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어 어려움이 더 큽니다. 군 지역은 이제 배달 거리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환경이 굉장히 안 좋죠. 하루에 100km 이상씩 오토바이를 타고 한다는데 시민과 밀접한 공공부문에서부터 처우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축소를 공약으로 내건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내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인 가칭 기업중학교와 원주 특수학교의 교명 공모가 진행됩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내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지역의 특수성과 역사성을 나타내며 학교 설립 취지와 특성을 반영하는 창의적인 명칭을 추천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가칭 기업중학교는 기업도시 내 34개 학급 규모로 특수학교는 반곡동 옛 봉대초등학교 자리에 28개 학급 규모로 내년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영월군 공영버스인 행복버스가 오는 28일 개통식을 열고 다음 달부터 운영합니다. 행복버스는 상동읍을 기반으로 한 동북권 15인승 버스 2대와 주천면 중심 서부권 버스 석대 등 모두 5대로 15개 노선에서 하루 92회 운행합니다. 이 가운데 서부권 버스 석대는 오는 8월 원주 시내버스의 주천면과 무릉도원면 운행이 중단되면서 마련됐습니다. 요금은 현금 기준으로 성인이 1,400원, 청소년 1,100원, 초등학생 700원이며 환승은 2번까지 가능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평창을 찾는 여행객들의 관광 편의를 위해서 평창 관광택시가 운영됩니다. 관광택시는 거리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는 일반 택시와 달리 이용객들의 탑승 시간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용 요금은 시간당 2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평창구는 관내 택시 사업자와 개인 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시범 운행을 진행하고 8월부터 운행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향후 KTX와 관광제를 연계한 관광 상품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전국민 건강보험 적용 30주년을 기념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벌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늘 기증식을 열고 강원도 내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 석대와 소형 경차 33대, 영유아 가정 4,000세대가 쓸 수 있는 육아용품 세트를 전달했습니다. 과거 공단 임직원들은 기부금을 모아서 원주 전통시장과 동해안 산불 현장에 기부한 바가 있으며 향후 집수리, 의료봉사 등 지역 내에서의 사회봉사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내년 6월까지 추진합니다. 조사 대상은 원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과 위임재산 등 모두 42,800여 필지로 이 중 행정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필지는 제외됩니다. 드론을 활용한 필지별 현장 조사를 통해서 무단 점유와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을 파악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대장 정리와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 감시 활동이 실시됩니다. 횡성구는 오는 8월 말까지 피해수 배출업소와 폐기물, 가축 분뇨 배출 시설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방치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피해수 무단 배출과 방지 시설 고장, 가축 분뇨 야적 등 오염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구는 사전 홍보 활동을 거쳐서 다음 달에 집중적으로 감시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적발 업체에 행정 처분과 과태료 부과, 필요할 경우 형사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원주 의료고등학교가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이 지정하는 의료기기 규제 과학인 RA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의료고등학교는 고등학교로는 유일하게 RA 지정을 받았으며 앞으로 3학년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국가공인 RA 전문가 2급 응시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의료고는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 후 학교, 특강 등을 통해서 꾸준히 RA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